아들 삼국지 93번째 이야기. 오늘은 유비가 75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와 전쟁을 벌인 이 전쟁을 이릉대전이라고 해요. 삼국지에 큰 전쟁 3개가 나온다. 첫 번째는 관도대전, 조조하고 원소가 싸웠던 관도대전. 두 번째가 적벽대전, 이게 조조하고 주유가 싸웠던 대전이고, 세 번째 이릉대전, 이거는 유비가 손권하고 싸우는 이 장면, 마지막 이릉대전인데 여기에서 유비가 패하게 되고 죽는 장면까지 나오게 된다. 요 얘기를 가지고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마라. 처음에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유비는 출전을 반대하는 공명도, 나도요. 공명, 그렇게 이 출전을 반대할 거면 당신 나오지 마. 그리고 유비가 책사도 대동하지 않고 공명도 대동하지 않고 7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릉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야. 오나라를 토벌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유비가 화가 나고 유비의 군대도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거야, 유비의 군대가. 그러니까 막 이기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오나라는 어떤 육손이라는 장수를 대도소국으로 삼고 방어에 치중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비군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육손은 점점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쟁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야. 오나라의 육손이 계속적으로 방어하다가 물러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선이 오나라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무더위가 찾아온 여름이 됐어요. 유비는 75만 명의 영체를 햇빛을 피해서 숲속에다가 마련할 것을 지시해요. 그래서 숲속에 75만 명의 군대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영체를 치게 되는 거지. 유비군은 영체를 치면서 기분이 좋았어. 오나라를 치러 나오는데 연전연승을 하고 있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동호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또 너무너무 전쟁하기가 힘든 여름, 무더위를 피해서 계곡 가까운데 숲에다가 영체를 치고 오랜만에 신발을 벗고 계곡에 발을 담그니까 기분이 좋았지. 이제 앞으로 이길 날만 남았네. 그러면서 이 전쟁 중에 기강이 해이해졌어. 유비의 실수인 거지. 계곡에다가, 그것도 숲에다가 영체를 지었다 라는 보고를 받은 공명은, 도대체 누가 계곡에다가 영체를 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전쟁에서 왜 패배하는 그 길을 가느냐라고 화를 내지만, 그게 유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말을 듣고 통곡을 하는 거지. 이제 총나라는 끝이 났어. 대패하게 될 것이고 이제 끝났다라는 거를 울면서 공명은 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바보 같은 유비, 내 말 듣지 않고 출전했던 그 유비 때문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만들었던 총나라가 망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우는 거지. 왜? 적벽대전에서 불화살을 이용해 가지고 이겼던 것처럼 거기 숲에다가 영체를 쳤는데 불화살을 이용해 가지고 쏴버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난다는 거를 왜 몰랐냐 이거지. 아니나 다를까 유비의 군대가 발 담그고 조금 기강이 해이해져 있을 때 육손은 그날 밤에 불화살로 공격을 감행해요. 그래서 육손은 이기게 되는 거지. 육손은 그때까지 점점 수비하면서 후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비의 군대가 이기고 계속적으로 이기면 분명히 마음이 해이해질 것이다. 그러면 실수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실수를 내가 치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는 모습을 연출을 해왔던 거야. 그때를 기다렸던 거지. 육손은 정말로 철저하게 그 전쟁을 기다리고 하나하나 기다렸던 모습이었던 거지. 이게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 유비는 그렇지 않았던 거야. 유비의 병사들은 오나라 군사들이 쏜 불화살과 또 도망가다가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해가지고 거의 전멸, 75만 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유비는 장비의 아들 장포, 또 관우의 아들 관응,
그리고 조자룡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만 건져서 한 100명 정도의 군사만 데리고 도망을 간다라고 삼국지에서는 얘기를 해요. 유비의 세력 있는 조그만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유비는 얼마나 한스러웠을까. 그 죽으면서 적벽대전에서 불화살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했던 동호, 이번에는 이릉대전에서 불화살로 유비의 75만 대군을 대파해 버리는 거지. 이게 삼국지의 재미가 있는 대비의 구조야. 적벽대전의 100만 대군, 이릉대전의 75만 대군도 불화살로 이기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3대 대전 중에 하나인 이릉대전이야. 제일 재미없는 대전이지. 정말 바보 같은 대전이. 그런데 삼국지에 나오는 3대 대전을 보면 전부 다 약한 쪽이 이긴다. 이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또 관도대전은 군사가 적었던 조조가 군사가 많았던 원소를 이기는 장면이고, 두 번째 적벽대전은 속임수를 계속 하면서 화공의 전략을 했던 이 주유가 조조의 8,000척의 배와 100만 명의 군사를 불화살로 이겼던 거고, 세 번째 마지막 이릉대전은 75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던 유비를 오나라의 육손이 적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불화살로 이릉대전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야. 삼국지의 3대 대전은 다 작은 쪽이, 적은 쪽이,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전략과 전술로 이긴 장면이에요. 큰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 이겼고, 변화하는 쪽이 이겼고, 때와 장소를 잘 이용했던 그런 전략이 이겼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삼국지에서도 재밌는 장면이에요. 유비는 죽으면서 공명한테 자기 아들 유선을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해요. 총명하면 보필해서 잘 써주고, 만약에 총명하지 않으면 공명이 저 유선을 내치고 공명이 나라를 차지하세요. 그래서 한 나라를 붕괴시켜 주세요.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는. 근데 공명은 유선을 잘 보필해서 모시겠다 라고 울면서 유비한테 맹세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장면을 아빠가 보면서 좀 유비가 옹졸하고 좀 치졸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내 아들 잘 부탁한다, 속마음은 그거잖아. 내 아들 잘 부탁한다, 요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지. 내 아들이 잘 할 것 같으면 보필해주고 잘 못할 것 같으면 패해버리고 당신이 다 먹으세요. 이거는 마음을 떠보는 거 아니냐. 내 아들 잘 부탁한다, 그러면 그냥 끝날 거를 이 공명의 마음을 떠보는 것도 아니고 이용해 먹는 것도 아니고, 참 끝에가 좀 주인공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 유비는 원래 처음에 전략가, 책략가가 주위에 없던 인생이었잖아.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장수는 있었지만 책사가 없어서 떠돌던 인생이었는데 공명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 그런데 그 버릇을 개 못 준다고 했던가? 죽을 때가 돼서 그랬는지 그 귀하게 모셔왔던 공명의 말도 안 듣고 무시하고, 자기가 75만 대군을 이끌고 혼자서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75만 대군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왜?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 세력이 없을 때, 처음에 공명을 만났을 때 그 가졌던 처음의 마음가짐, 그 초심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달라졌기 때문에 황제에 올랐다는 그 우월감, 그리고 내가 말만 하면 다 사람들이 다 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려서 죽게까지 되는 거예요.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가야 될 등불처럼 여겨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나침반인 거야. 그게 보다 초심이, 그게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였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고, 그 초심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자.